안녕하십니까. 자하연 한의원의 이명태 관장입니다. 오늘은 폭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폭식증은 젊을수록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료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창 시절에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잘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음식량이 많이 늘거나 또는 그 보통 자기의 몸집이나 체중에 비해서 또 몇 배의 양을 또 먹거나 또 음식에 지속적인 어떤 집착을 보인다고 할 때는 이것은 그냥 학창 시절이나 젊었을 때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폭식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입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SNS나 이런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연예인이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면서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음식을 이제 절제하고 또 하다가 이제 폭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허기입니다. 이 심리적 허기는 스트레스로부터 오는데요. 주로는 학업이나 어떤 목표, 또 이상, 미래 이런 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허기로 작용해서 폭식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폭식증은 어떻게 보면 많이 먹는 것이 주변에서 볼 때 꼭 이게 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병이고 이걸 인해서 많은 어떤 현실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함께 살펴줘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먼저 다이어트 압박으로 인한 폭식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요즘에는 외모가 무척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원하는 몸매나 그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또 하게 되면 어떤 시간을 두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그 절제를 하고 체중 감량을 하면 되는데 급하게 하거나 원푸드로 하거나 아예 굶거나 또 이런 어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절제를 심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폭식이 터지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체중이 불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힘들어져서 또 뭐 구토라든지 이뇨제나 뭐 변비약 같은 걸 통해서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참다 보면 또 절제됐던 것에서 또 뭔가 터지는 순간이 나오면 또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제 더 중요한 심리적 허기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육체적 허기보다는 심리적 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허기라는 거는 배고파서 먹는 거라기보다는 외로워서 먹고 또 괴로워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우울해서 먹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심리적 허기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허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상이나 되고자 하는 외모, 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면 심리적 허기가 충족이 되고 그 내가 뭔가 차오르게 되는데 그 되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가 이루는 데에는 어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1등을 하는 게 목표라든지 뭐 돈을 버는 게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몇 킬로를 빼고 어떻게 날씬해지는 게 목표라는 이 목표를 정했을 때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 시간을 목표를 위해서 투자하고 쓰는 것에 대한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걸 먹게 되면 단맛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생기게 되면 배도 부르고 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심리적으로 허기진 상태를 순간 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간적인 폭식을 통해서 또 단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순간 편안해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포만감은 바로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목표라든지 상황들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에 다시 또 이제 외로워지고 허탈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괴로워지면서 또 그 힘든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그 상태를 또 넘어가기 위해서 또 음식을 찾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중독처럼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이게 심리적 허기로 인한 이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폭식증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해법은 정말로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또 빨리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무리수가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부터 또 폭식을 유발하고 또 요요라는 부작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을 두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허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했던 목표, 또 원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또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니면 가족 중에 폭식증 환자분이 있으면 그때는 가족분들이 관심도 주고 또 사랑도 주고 여러 가지 애정 표현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혼자만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심리적 허기가 왔을 때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많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 것을 먹거나 과자나 이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또 체중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토를 하거나 또 여러 이렇게 상황들이 생기면서 폭식증이 커져가는데, 큰 목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현실을 설계해서 가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족분들과 함께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감도 나누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식의 패턴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토를 동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폭식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폭식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폭식은 내가 가진 어떤 심리적 허기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하면 체중이 불기 때문에 그 불어난 체중을 갖다가 본인도 인지하게 되고 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토를 이제 동반하는 폭식증에서는 치료가 훨씬 어렵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이 찔까봐 먹은 것을 이제 토해내는 행동이 이제 동시에 함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중은 늘지 않고 먹는 양은 많고,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내가 약간 시험 볼 때 뭔가 컨닝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것처럼, 또 돈을 정직하게 일해서 벌지 않고 어디서 뭔가 이렇게 좀 훔치거나 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었으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구토를 통해서 그 체중이 불지 않으면 본인도 그 상황이 이제 괜찮고 또 뭐 이렇게 체중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병으로 크게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부작용이 없어서 이것이 지속되면 구토로 인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혈관이 붓고 또 침샘이 비대해지면서 이 턱 관절이나 이 턱 부분이 크게 이렇게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치아도 그 구토한 위산의 역류들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고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위장은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것을 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지속되면 탈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월경까지도 폭식증과 구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또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걸 아는 순간부터 치료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아연 한의원의 폭식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상담, 그리고 약과 침입니다. 상담은 심리적 허기의 원인을 현실에서 찾아서 또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충족되고 또 포만감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약과 침은 또 몇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사량을 늘리고 포만감을 주고 식욕 자체를 억제해서 체중 조절을 쉽게 하고 목표한 체중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 허기를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음도 편하게 하고 정말로 뭔가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약초들을 통해서 심리적 허기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작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구토나 폭식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턱선이 비대해진다든지 침샘이 또 비대해지고 또 치아가 손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위장장애 또 식도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함께 치료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무월경이나 탈모도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폭식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율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강입니다. 율무는 피부를 희게 하고 또 칼로리가 크게 없어서 포만감을 주고요. 또 부종을 내려서 불필요한 몸의 수분들을 빼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꼭 들어가는 약재인데요. 부작용도 없고 또 편안해서 드시면 좋고요. 생강은 위장을 또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토를 억제하고 또 몸도 가볍게 하는 작용들도 있고 또 순환을 돕기 때문에 드실 때 율무와 생강을 함께 섞어서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차로 끓일 때는 1리터에 율무 한 8g 그리고 생강 4g 정도를 넣어서 한 2-30분 끓여가지고 차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압법은 제가 두 군데의 혈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정말로 그 체중을 줄이고 또 수분을 조절해서 몸을 말리고 가볍게 하는 자리입니다. 상냥이라는 자리인데요. 그 두 번째 손가락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 요 부분인데요.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 방향으로 지압을 해주면 무척 아파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압해주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도 빠지고 또 부종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또 식욕도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뭔가 먹고 싶거나 또 허기지거나 할 때 이것을 누르면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리는 중절하는 혈자리인데 요 손등에 있는 자리예요. 여기 그 넷째와 다섯째 그 뼈에 있는 요 중간 자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밑에 쪽으로 지압을 이런 식으로 이걸 해주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따뜻해지면서 심리적 허기가 충족이 되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폭식증이 있고 또 심리적 허기가 느껴지거나 또 이럴 때 또 살을 빼고 싶을 때 이 두 가지 혈위를 지압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부러운 것도 많은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리적 허기가 생기고 또 요새 많은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외모를 또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폭식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폭식증을 본인이 알거나 또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을 혼자 마음의 문제나 정신력의 문제, 또 운동에서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런 것도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고 또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